안녕하세요. 마이크로러닝 메타버스의 이해와 실습이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순서는 그 메타버스란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 요소를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업체 현황,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블록스라고 하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만드는 과정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퍼블리시 과정까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네, 메타버스는 뭐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는 서로가 느껴보지 않는 한 이해가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메타라고 하는 부분과 버스, 유니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가상하고 초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또는 세계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한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장현실이라고도 많이 들어봤고요. 이런 가상현실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그 접목한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연결된 세상.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렵죠. 해석하기도 어렵고 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키우는 거, 다마고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키우는 거, 고양이 키우기라고 하는 게임기도 있었고요.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키워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뭐 헬스를 준다든지 키워서 그 결과로 밥을 준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이런 게 해봤는데 이게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가상세계에다 현실을 그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냐면 가상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 내가 우주를 여행을 한다든지 우주를 여행을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주 여행을 할 때 현실에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합성을 해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여행을 10번을 하면은 뭐 어떤 사이버 머니를 줘서 그 캐릭터, 아바타들이 키워 또는 성장을 해.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수익 사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의 어떤 요소와 현실세계의 요소를 합쳐진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교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메타버스는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구현하죠. 그 방법은 뭐냐면 그렇다고 현실을 가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 있는 걸 똑같이 재현합니다. 구현. 예를 들어서 현실에 있는 명품이라고 하는 어떤 있다라면 그 명품을 가상세계로 설계를 해놓고요. 그걸 팝니다. 다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사이버,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가상화폐로 돌려받고요. 그걸 다시 현금화시켜서 다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결론은 현실을 투영한 새로운 세계. 요즘 뭐 어스투라고 해서 지구를 파는 이런 것도 있었죠. 지구의 어떤 땅을 뭐 남산이나 이런 거를 블록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점하는 이런 어스투 개념도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지도를 만들죠.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그거를 현실 세계 그대로 투영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메타버스의 관련 기술 요소라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의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필요한 어떤 기술 요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정의하기로는 일단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 증강현실.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포켓몬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실 세계를 비춰 보이지만 사실은 오버랩 되는 거죠. 그게 AR, 증강현실이죠.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장치가 움직이면 가상세계에서 따라 움직인다. 이런 상호 연결할 수 있는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기술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로그인하고 들어오고 서버를 통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보들은 저장이 돼야 돼요. 저장이 돼야 가상세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헬스를 했어요. 헬스를 몇 번을 했는데 그 헬스 기구에서 동작하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아바타가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될 수 있는 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삶의 로깅하는 정보들을 캡처해서 하는 정보 저장, 라이프 로깅 기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거울 세계라고도 부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 그대로 반영입니다. 그대로 반영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반영을 해야지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간다고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디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상세계로 옮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투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글 어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아주 투영을 해서 보여주는 현실 세계로 반영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주를 탐험한다. 이런 걸 다시 또 접목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가상세계하고 AR하고 VR의 차이가 뭐냐? 뭐, 어떻게 보면 증가현실은 현실하고 연결됐다고 치면 가상세계는 현실하고 차단된 새로운 미지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실을 관여하지 못해도 현실 아니, 가상을 관여하지 못해도 가상세계에서 내가 있는 듯한 나의 대리, 그게 아바타가 되는 거고요. 걔를 키우는 거죠. 걔를 키워서 성장시킵니다. 성장시켜서 걔가 NPC 역할을 하던 어떤 새로운 거를 동작하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걔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세계. 그게 메타버스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현실하고 가상세계가 융합한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 비대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뭐 학과 모임 또는 뭐 정부에서 R&D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련 업체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 업체, 뭐 주식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이런 주가들이 막 내리락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제페토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걸 인수를 하면서 제페토에서 여러분들 이모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삼성에서도 많이 했었죠. 얼굴을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그 아바타화 시키는 이런 제페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페토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제페토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많이 쓰고 있답니다.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고등학생 70%가 다 이걸 하고 있고요. 뭐 제페토하고 로블록스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는 진짜 그 레고 블록이에요. 레고 블록의 얼굴에 대한 중점보다는 이 아바타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는 옷을 판다든지 이걸 가지고 어떤 맵, 점프맵이라는 걸 만들어가 쓴다든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무료로 서버도 공유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로벅스라고 하는 그 사이버 머니가 있습니다. 그 머니를 가지고 새로운 뭐 그 퍼포먼스를 올린다든지 나는 사용자층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다든지 아이템을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주고 판다든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빌드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드잇으로 해서 거의 사용자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만들더라도 네이버에서 약간 걸러줍니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앱들은. 하지만 로블록스는 막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블록스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막 올리죠. 누구나 다 올리잖아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제페토는 검열, iOS처럼 아이폰에 있는 그 앱들은 애플 스토어에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애플에서 검열을 하죠. 확인하고 올려요.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두 개는 다 만들 수 있고요. 포트나이트라고 도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역시도 요거는 일부 좀 세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영화를 같이 보면서 아주 즐길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국내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알아보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네이버 같은 건 제페토를 출시를 해가지고 2억 명 이상의 그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고요. NC도 마찬가지입니다. NC 소프트도 역시 여기서도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두 잉글리시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많은 그 사이버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오큘러스에 있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VR 장비 있잖아요. 하면서 호라이즌을 만들어냈어요. 이 호라이즌은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할 수 있는 호라이즌을 출시를 하면서 페이스북도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되어 있고요. 뭐 땅을 판다든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막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또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고요.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이번에도 뭐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거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조금 더 좀 퍼포먼스는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로블록스가 그래도 수업을 하거나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누구나 만들어서 누구나 서버에 올리고 누구나 받아서 누구나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에도 활용하면 아주 많이 좋습니다. 이 로블록스 아주 좋은 솔루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제페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국내 거니까 제페토에서는 얼굴을 가지고 실제 얼굴을 형상화하고요. 그걸 가지고 아바타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핑크의 가상 팬사인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해본 결과로는 병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도 이젠 여러분들도 이거 듣는 분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페토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루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캐릭터를 사고요. 또 모양도 사고 옷도 구매하고 뭐 가방도 구매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뭐 미녀와 야수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짜 미녀와 야수처럼 그 안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페토에 해당하는 그 도구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아요. 얘 지금 빌드잇이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해요. 왜냐면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꼭 전문 기업이 아닌 개인 사용자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도 기본적인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이런 캐릭터들이라든지 이걸 장비 또는 상품 그런 뭐 기구들을 미리 만들어서 다 끌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집을 갖다 놓고 색깔 만들고 이렇게 역시 이렇게 다 블럭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나만의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거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왜냐면 스크립트 등을 좀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없었고요. 그걸 해가지고 네이버에 어떤 그 승인을 거친 다음에 공유를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는 도구가 빌드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로블록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사에서 만든 거고요.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3,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지금 메타버스에 로블록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고요. 로블록스는 지금 본 것 같이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블럭이 캐릭터예요. 본인이 캐릭터고요. 뭐 웃는 모양, 우는 모양 이거 만들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아바타의 옷 정도, 티셔츠를 만드는 건 좀 무료예요. 하지만 바지, 셔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셔츠하고 티셔츠가 있고 셔츠 만드는 이런 부분 좀 잘 유료. 그걸 만들려면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일단 현금을 결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티셔츠는 내가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로벅스라는 걸 해야 돼요. 로벅스를 버는 방법은 뭐냐면 이 로벅스는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참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 미션을 통과를 하면 줍니다. 물론 내가 게임을 올리려고 해도 그거를 돈 내고 올려야 돼요. 물론 테스트 버전이나 나만의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게 않고 그냥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올리면 돼요. 그리고 주소를 복잡하지만 친구들한테 전달해주면 바로 그걸 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걸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고 디자인을 좀 해보신 분은 진짜 쉽게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도 기본 3D, 3차원 객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색깔도 넣고 막 설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도 넣고 약간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죠. 워낙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올리고요. 모두 내려받고 현금화시키고 벌써 초등학생이 대표 CEO가 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제공해주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혹시 그래픽 2, 캐드나 오토캐드, 뭐 3D 맥스, 뭐 마야, 블렌더로 만든 그런 FBX 파일들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한 것도 역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모양의 변화도 스크립트,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제어라든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초등학생이 거의 한 70% 이상이 로블록스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로블록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 퍼블리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동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강좌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서 해보시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로블록스. 근데 처음에 사이트에 가보시면 사이트는 로블록스닷컴이 되겠습니다. 이 닷컴에 들어가면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애플, 다음 안드로이드, 아마존 앱스토어, 그 다음에 콘솔 게임들, 그 다음에 PC 게임까지도 다 같이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사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현실에 해당하는 VR 장비, HMD 장비를 사용해서도 그 만들어져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블록스 외에도 다른 툴들이 있습니다. 제페토라고 해서 제페토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페토로 가시면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역시 저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레고 블록 같은 형태의 인형이 아바타로 구성된다면
제페토는 내가 직접 얼굴을 스캔하고 3차원으로 만들고 옷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입히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페토는 빌드잇이라고 하는 툴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예 맵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가보시면 회원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한 2000년도부터 7월 7일 좋습니다. 아이디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747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Y 이 정도 해서 아이디를 생성하고요.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그리고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면 직접 회원가입이 만들어지고요. 로그인이 바로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실제 회원가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퀴즈 같은 게 나와요. 그런 퀴즈 같은 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퀴즈는 실제적으로 이게 인간인지 확인하는 퀴즈인데요. 뭐 주사위 방식도 나오고요. 뭐 찾기 나오는데 일대적으로 한 3개나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문제를 틀리면 좀 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난이도를 좀 더 낮추거나 그 난이도를 좀 더 높여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했으면 로블록스를 가지고 가입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필이 있고요. 이쪽 보면은 프로필이란 부분이 그 다음에 메시지 주로 프로필 쪽에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여기 작품이라고 있거든요.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의 아바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 이 아바타 안으로 이 아바타로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2D나 3D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나 뭐, 하이, 머리, 옷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기본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로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돈을 내면서 고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벅스가 많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현금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프로필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할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로복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로복스를 구매를 하거나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월 450원, 뭐 450, 뭐 복스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 뭐 400복스 같은 경우도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약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뭐 셔츠를 좀 바꾼다든지, 티셔츠는 이제 무료지만 셔츠를 바꾼다든지, 아이템을 좀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이 로봇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기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실제 로복스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맵을 만들고 객체를 만들고 해서 실제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파일이 다운로드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창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설치 과정을 진행되고 있고요. 설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눌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로블록스 스튜디오 나만의 게임 만들기 시작.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회원 가입했던 거를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직접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YY로 했었죠.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초의 로그인을 가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복잡한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그렇게 놓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들도 많이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저도 한번 조금씩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보면은 템플릿, 모든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기본 베이스라서 기본으로 몇 가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샘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샘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기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이라고 눌러보시면 넷게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 베이스 플레이트.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파일들이 쭉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이 있고요. 모델, 테스트, 여기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홈 아니면 모델 정도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창들 탐색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를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건 도구 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게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시라고 이것도 중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는 게 있다. 이거 나는 탐색기가 보여요. 나는 속성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보기를 눌러보시면 에셋 관리자를 클릭할 때마다 에셋 관리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도구 상자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나오고 여기 음영 처리가 되면 나오는 거 말이죠. 속성도 이렇게 나오고 탐색기. 그래서 요걸 보고 보기 쪽에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내용들을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해봐야 좋겠죠. 요것만 화면을 전체로 딱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모델 부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델 부분에서 뭘 할 거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그냥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죠.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플레이 또는 F5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서버에 들어가서 사실은 여긴 PC 환경에서 그냥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화면을 돌려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게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AWS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까 만든 캐릭터 그 다음에 방향키로 돌려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바타와 캐릭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래도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 옷에다가 나는 내 옷에다가 좀 입히고 싶다. 이 정도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캐릭터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은 옷 티셔츠에다가 뭐 간단하게 홍길동이라는 글씨를 써서 그걸 앞에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잠깐 스튜디오는 멈추고요. 요거 이제 실행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사이트, 이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보면 로블록스 스튜디오 또는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앞으로 남아 있겠죠?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아바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바타라는 부분 중에서 이게 지금
3D로 해서 2D로 해서 요거 누를 때마다 요건 3D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금 2D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3D 상태로 보이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뭘 할 거냐면 나는 이제 복장 중에 티셔츠라고 하는 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티셔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 티셔츠는 예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거 붙이고 싶다. 근데 여기는 98 무료짜리 있죠? 무료. 이건 무료도는 그냥 넣으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가지고 지금 획득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유료로 되어 있는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럼 유료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료는 실제 복스라고 로복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로복스를 좀 있어야 되겠죠. 로복스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금 결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티셔츠 중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98 로복스로 좀 되나 봐요.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우 울프로 되어 있는 입힌 걸 아시죠? 그럼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다운받은 거라든지 뭐 이미지 편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들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뭐 업로드를 하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트 티셔츠. 아, 이름을 넣고 업로드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의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여기에 나가는 파일은 이 앞에 있는 티셔츠를 제작하는 전체 옷 다 만드는 거는 사실은 로벅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자기 로벅스를 좀그 결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무료로 할 수 있는 티셔츠 만드는 부분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를 키시고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키십니다. 파워포인트를 하나를 키시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하는데 저는 또 간단하게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얘가 사실은 128 곱하기 128 픽셀이 티셔츠의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픽셀인데 여기 보면 센치로 되어 있죠. 이걸 128 픽셀을 센치로 고치면 3.39예요. 여러분 똑같이 쓰시면 돼요. 3.39 3.39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 글씨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홍길동 뭐 배경도 조금 그래도 채우기를 조금 뭐 이쁘게 하고 싶으면 채우기 노랑이 채워서 글씨를 좀 검정색 명시성을 좀 높이려고 여러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이 옷을 티셔츠 앞쪽에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png 형태고요. 그럼 앞에 티셔츠죠? 그러면 t.png로 한번 그냥 써보죠.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해서 저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저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파일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아까 했었죠? 파일 선택에서 바탕화면 T.홍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 는 기본적인 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실제적으로 보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보면 어느 정도는 보여요. 판매 중인 게 아니고요. 이중만 이렇게 딱 쓴 거죠.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쓰시고요. 3D로 보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보시면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이건 좀 들어왔네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걸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실제적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좀 안 나오나요? 복장의 티셔츠.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홍길동이 앞에 입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 로봇에서 아바타에서 설정을 끝냈고요. 그러고 나서 스튜디오가 아까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얘 분명히 로그인은 소니 747 YY로 했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나온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으로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파워포인트 갖고 있는데 나머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됐든 여러분들의 뭐 생선을 갖다 놓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티셔츠의 모양은 여러분 마음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캐릭터의 앞부분을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저기 이제 실제적으로 파트를 갖다 놓고 파트로 해서 간단하게 뭘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건 실행을 중지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모델이 있고요. 테스트 있고요. 모델이 있죠. 모델에다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파트입니다. 파트라고 합니다. 어떤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컴포넌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컴포넌트 또는 뭐 객체, 이렇게 오브젝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블록스에서는 파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파트도 여기 삼각형의 밑을 살짝 눌러보시면 블럭형, 구형, 쇠기형, 원형이 있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환경 설정에서 고쳐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파일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게임 설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언어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블럭을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블럭이 나오면 이 블럭은 요 밑에 블럭은 기본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해서 아바타 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입하는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실제 내가 만든 파트입니다.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요거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고기로만 이동합니다. 위쪽. 근데 여기 객체를 잡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거 색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색이죠? 그럼 이쪽 탐색기에 한번 가보시면 이 파트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죠? 파트가 플러스는 이 오브젝트에 추가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파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뭐 요 색깔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컬러가 있죠? 릭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좀 고쳐주면 색을 고칠 수 있어요.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조절하겠습니다. 색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쓰는 게 크기 조절. 이거 좀 크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이쪽 당기시면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은 이거를 빨간 축을 잡고서 돌리면은 빨간 축, 파란 축 돌리는데 이게 돌리는 축도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질 않네요.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보면 여기에 보면 회전 축이 있어요. 각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90도씩 돌리고 싶다. 그럼 이걸 90을 고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돌 때 90도씩 돌죠. 왜 안 돌까요? 90도 피드 이동이고요. 회전이 90도니까 뭐 30도 있고요. 이거는 속도라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건가요? 돌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되네요. 아까 좀 이렇게 버그가 있었나? 그래서 일단 돕니다. 이렇게 돌고요. 기본적으로 이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축을 보면은 여기 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Y축, X축, Z축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그 Z축은 Y축은 위에 이걸 눌러봐도 이렇게 레프트, 프론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정 객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P를 이용해서 키운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요. 선택키를 눌러 선택하고 F를 누르시면 배의 포커싱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조작은 마우스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P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전체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사실은 선택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 조작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동, 크기, 회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로블록스들은 그 점프 게임이라고, 점프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프맵이 뭐냐면 올라타고 타고요. 만약에 내가 계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툴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컨트롤 D를 누르면 D가 복사를 합니다. 위쪽으로. 다시 컨트롤 D.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키. 지우고 싶으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딜리트 키. 다시 만들고 싶다? 파트에서 블럭. 아니면 이제 기본이 블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누르시면 기본 블럭이 나옵니다. 자, 이 블럭이 나오고요.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키우고. 자, 이 블럭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D. 이렇게 놓고 컨트롤 D.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계단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놓고 점프맵이죠. 이런 게 점프맵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캐릭터가 딱 나오면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가는 그런 점프맵을 만들 때 이렇게 쓰죠. 근데 이런 그 3D 게임들의 또는 만드는 저작 도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 지구가 중력 받듯이 얘도 중력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그냥 이해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실행시켜 보면 분명히 얘가 분명히 떠 있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근데 얘를 실행시켜 봤습니다. 가라앉아 있죠, 제가. 내려와 있죠, 지금. 그죠? 전달해 볼까요? 이게 떨어져 있네요. 이게 뭐지? 우린 점프 맵을 쓰려고 해요. 점프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설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모델의 앵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배에 보면 닷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앵커를 얘를 선택하고 앵커를 눌러주시면 고정됩니다. 그 자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제대로 이 무에서 누르는 힘이 없이 그냥 붙어 있게 해둬라. 그러면은 앵커를 눌러라. 앵커를 누르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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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밑으로 떨어졌네요. 여기 점프맨입니다. 다 만들 거 다 만들었네. 그죠? 너무 쉬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아까 여기 했던 거에 이쪽 브릭 칼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칼라를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두 번째 것도 칼라 좀 붙여주고 또 칼라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도 넣어줄 수 있고요. 나는 여기에다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거야. 몇 가지만 해볼 겁니다.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지 넣는 방법은 이 파트를 선택하고요. 여기에다가 웬만해서는 다른 툴들은 이 속성, 드리비트라고 하는 속성인데 영어로는 이 속성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이미지 넣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파트에 보면은 데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트를 선택하고 옆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이 플러스 기호를 딱 클릭하면 우리가 DEB 여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써볼게요. 찾는 거는 DECAL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데칼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 밑에 데칼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탁 데칼에서 지금 어디다 갈 거냐면 지금 나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여기 저기다 하는 거야. 여기다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다 않고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잘 보면 이 데칼을 선택하고 잘 보면 이게 위쪽 여기 페이스라고 있어. 페이스. 여기를 고쳐줘도 돼요. 아래쪽 바뀌죠. 백 바뀌죠. 레프트 바뀌죠. 바뀝니다. 이 중에서 프론트. 그 다음에 위에는 아까 봤듯이 여기 어디죠? 여기가 위니까 탑 정도 되겠네요. 탑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들은 구글 같은 데서 찾으시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구글에서 그래서 뭐 재질, 바닥 재질 이런 거 찾아볼까요? 바닥 재질 찾아가지고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 있네요. 바닥 재질 이런 거 많은데 바닥 재질 중에 하나를 해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캡처할 수 있는 방법 오른쪽 버튼도 있지만 캡처 도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닥 재질로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캡처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물론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 얘들을 가지고 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단지 연습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거는 바닥이니까 DB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반대로 놓고요. 자, 여기다 놓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은 이쪽 데카를 선택하시고 요 밑에 텍스처라고 있어요. 속성창 밑에. 이 텍스처에다가 넣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클릭하면은 경로를 써주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들은 서버상 클라우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올려놨는데 이미지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거를 어떻게 되냐면 저장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클라우드.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 로복스 클라우드.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미지가 거기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아니면 요걸 방법도 있어요. 에셋 관리자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게시한다. 이게 뭐냐면 요 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의 로복스에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요거다 해볼까요? 게시까지 2분기 해볼까요? 파일 열기가 있고요.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열기가 있어요. 우리는 파일 저장은 내 PC에 저장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 로복스의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로복스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로복스는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고요. 이건 게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른 이름으로 로복스에 저장. 이건데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내 PC에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로복스 쪽에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복스에 저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게 게시를 위한 제목을 쓰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뭐 길, 뭐 홍길동, 홍길동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충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게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걸 검색할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테스트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제목도 똑같이 쓰고요. 복잡하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고요. 모두 크리에이터가 여러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해주시면 되고 장르는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모두로 놔서 상관없습니다. 기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컴퓨터, 휴대폰, 타블렛 또는 콘솔, 엑스박스나 PS2 이런 데서도 하고 싶으면 거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게시가 되고요. 이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었죠? 그죠? 됐을까? 아까 여기 무슨 뭐 게시 누르라고 얘를 눌러도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게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든 또는 지금 제가 만든 게 로블록스 클라우드 그쪽 서버에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거를 닫기를 누르도록 합니다. 자, 이걸 왜 했냐면 이미지 넣으려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데카를 선택하고 여기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텍스처를 클릭합니다. 어허,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추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파일 선택밖에 없어요. 파일 선택. 그리고 아까 했던 이게 뭐 있었죠? 아까 받았던 바닥 재질이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고 있네요. PNG나 JPG인데 바탕화면에 했었는데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왜 안 나오는 것 같더니 이게 아까 저장한 거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여기 나와 있던 홍길동 아까 했던 거요. 파일명이 저장 안 되고요. 캐시로 저장된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거 다르게 해가지고 파일명 확실하면 됩니다. 자, 홍길동을 그냥 선택할게요. 아까 아바타 만들 때 저희가 사용했던 거죠. 그걸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홍길동인데 나는 밑에 옆쪽도 하고 싶다. 그럼 데칼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이 데칼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데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두 번째 데칼. 얘는 나는 이쪽에 하고 싶다. 여기.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프론트 맞춰져 있죠? 여기 클릭하고요. 아니면 처음에 할 때 페이스라는 거, 이걸 고치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조금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하려면 위에 쓰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다시 텍스처에다가 다시 똑같이 이미지 추가, 파일 선택, 역시. 그러면 옆으로 나오죠. 나오죠?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뭐 스케일로 좀 키우죠.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실제 이미지를 넣는 거를 지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도 넣을 수가 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좀 더 해주는 게 좀 재밌겠죠. 좀 시작한 거. 요번에는 회전하는 걸 하나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풍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장애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전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조금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회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2개를 정도는 깔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객체를 길게 깔겠습니다. 제가 2번 눌렀어요. 다시요. 또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파트를 1번, 2번 그리고 위에 거를 길게 앞으로는 이게 돌게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돌게 만드는 방법은 대체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좋을까? 만들기인데요. 일단 보도록. 자, 이걸 F를 누르게 되면 얘가 선택, 그래도 클로즈업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사실은 얘하고 얘를 2개를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얘를 2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에 것과 밑에 것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은 위를 좀 벌려 주겠습니다. 그 축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이용해서 위에 거 선택됐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조절하고 있고요.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AWS를 잘 이용해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어디를 보려고 그러냐면 어, 여기 요 바닥 부분하고 윗 부분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이 연결시켜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 여기 바닥하고요. 바닥하고 요 위를 여기 위에 쪽하고 요 아래쪽 연결시켜. 여기 가운데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요 가운데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요 상태 너무 좋아요. 저만 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모델 중에 만들기라고 있어요. 만들기를 이렇게 뚝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용수철부터 해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힌지라는 게 있습니다. 힌지라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힌지를 선택해서요. 아래쪽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돌 때 좀 이상하겠죠? 축은 가운데에 있으니까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손을 띈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서 위쪽의 가운데를 딱 맞춰줍니다. 이 정도면 좀 반듯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위쪽하고 아래쪽이 잘 붙은 것 같아요. 요게 힌지를 이용해서 위축과 아래축을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시키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도는 것처럼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 지금 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뭘 안 했냐면 앵커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오나요? 볼까요? 이 앵커가 체크 안 돼 있죠. 아까 이건 앵커 체크 돼 있죠, 여기? 그죠? 여기도 앵커 여기 있다고요, 여기. 요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돼 있죠. 자, 이거 체크 돼 있죠? 체크 안 돼 있죠. 하지만 이 바닥이 있죠. 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 정도 느낌을 가지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쪽과 위쪽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때마다 이쪽을 보면, 이쪽 탐색기 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트 1. 요게 지금 요게 베이스죠? 요거 이름 잠깐 고쳐볼까요? 고치는 방법, 요거 글자를 선택하면 돼요. 구분하려고 이름 고치는 거예요. 베이스. 밑에 거는 요거죠. 위에 건 요거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 고쳐볼게요. 그냥 탑 이렇게 할게요. 베이스와 탑으로 나눠놨습니다. 여기 얘를 클릭해보면 힌지가 여기 붙어 있고 기본이 여기 붙어 있고요. 얘는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이런 붙일 수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안에 있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할 거냐면 힌지가 어떻게 돌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힌지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속성 창에 가보면 힌지라고 해서 힌지. 그래서 액추에이터 타입이 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고쳐보겠습니다. 모터 돌아라. 모터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라고 해서 앵글러 벨로시티라고 해서 모터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를 1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뭐 나머지 토크라고 있습니다. 여기 모터 맥스 토크. 이 토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토크가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만약 캐릭터들이 좀 그 가벼운 애들이 있고 또는 뭐 그 좀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밀리는 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토크를 좀 줘서 막 큰 캐릭터도 막 밀고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파워 같은 거죠.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잘 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는지 한번 볼까요? 안 돌고 있네요. 이게 또 왜 안 돌고 또 있을까요? 한번 또 뭐가 힌지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야 되는데 왜 안 돌고 있을까요?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안 도는지 한번 보죠. 이게 축이 잘 안 맞으면 안 돌더라고요. 이게 반듯하게 잡혀 있는데 또 어디가 문제 있을까요? 힌지에 가운데로 잡은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가운데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토크가 0으로 해놔서 그런가요? 일단 한번 토크를 좀 고쳐보도록 하죠. 일단 이에 힌지 컨스트럭트라고 여기 돼 있는 얘를 고쳐주는 게 맞아요. 토크를 10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토크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속도가 1이라서 그런가요? 이것도 한 100 정도 주도록 하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고친 건 사실 저거밖에 없는데요. 가운데 쪽에서 예, 왜안 돌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안 될까요?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탐색기에서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시 기본적으로 만들기에서 만들기에서 힌지 예? 그리고 현장 붙였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경고가 뜨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알트 키를 눌러보면 축에 붙은 로테이트가 좀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죠. 첫 번째 힌지를 선택하고 액추에이터 타입을 모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속도를 100, 토크를 100 그리고 실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칠 게 따로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좋습니다. 뭐 좀 더 알아보고요. 이거는 좀 뭐가 문제일까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를 해볼 거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캐릭터가 이런 그 지뢰라든지 이런 걸 밟게 되면 캐릭터가 부서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여기를 가서 얘를 만나면 바로 부서지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점프, 그 다음에 점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쪽 파란 데가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캐릭터가 죽게. 이걸 다 하면 저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파란색을 다음에 줄게. 얘죠. 얘에다가 스크립트 하나를 짜주면 됩니다. 스크립트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 스크립트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스크립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립트는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다 프로그램을 하나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를 선택하고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린트라고 기본적인 옵션인데 얘를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기존에 프로그램에 짜놓은 겁니다. 이건 다 똑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하나씩 잘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 하는데 스크립트입니다. 항상 모든 프로그램들을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도 되는데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소문자 그대로 쳐셔야 되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local function, on touch 이벤트에서 파트라는 걸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파트 밑에 그 밑에 객체가 있고요. find first child라는 것으로 상속받아서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 알 필요가 없죠. 네, 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장 이런 개념은 없고요. 갖다 요대로 타이핑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진을 해보죠. 자, 가겠습니다. 점프, 점프. 자, 여기 갔을 때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점프. 아, 죽죠. 자, 이 스크립트가 이거를 캐릭터를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거죠.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거를 무서운 걸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색깔을 랜덤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까지만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글씨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색깔 있잖아요. 여기 스톱을 잠깐 하고요. 얘를 랜덤하게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색깔 바꾸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해도 되죠. 파트를 하나 만들죠, 그냥. 파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파트 하나 클릭하고요. 위치를 이동시킬 거고요. 자, 위치를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닥에 붙이겠습니다. 가운데를 클릭해서 가운데 붙어요. 그 다음에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꾸게 하겠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스크립트라는 걸 써야 돼요. 실제 로블록스 프로그램들은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야 돼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그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얘를 대해서 색깔 바꾸는 건 여기에 어요 근데 여기였는데 이렇게 않고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플러스 기호 독성층의 플러스 기호를 누르고요.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역시 색깔을 바꾸는 스크립트는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입니다. 역시 대소문자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while true 이게 돈다는 얘기 여기 뺑뺑뺑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얘는 뭐예요? 자신이 이름이 되겠죠. 여기에 자신 중에 블랙스 칼라 요거죠. 요거 칼라죠. 요거를 불러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했잖아. 그죠? 근데 요거를 여기네요. 여기로 불러온 거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객체인데 요거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네, 브릭스칼라라고 해서 브릭칼라에서 랜덤하게 색깔을 지가 선택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메탈에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치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프로그램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고급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하고 웨이트 이름 뭐예요? 기다려라 이거지. 2초간. 그래서 웨이트 이런 요거 실행 이게 그 CPU 크기만큼 여기를 뺑뺑 돌거든요. 이렇게 계속 실행해요. 근데 여기서 딱 얘를 만나면 1초 기다려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고 또 1초 기다려 넘어가고 1초 기다려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역시 색깔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이걸 너무 막 깔아놓고 싶다. 어떡하나? 이거 그냥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 이렇게 쌓아봅시다. 계속 컨트롤 D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크립트까지 다 복제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마다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아까 0.5나 이런 걸 좀 수정을 해주시면 그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빨리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해봤어요. 네, 쉽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으아, 아이고 또 죽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글씨 같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글씨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모델들 제가 한 번도 안 사용했는데 이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죠. 모델 중에서 sign이라고 있습니다. 모델에서 sig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텍스트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인하고 아하 이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사인 앞 전면에서는 또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옮겨볼까요? 앞쪽으로 좀 당겨서 네, 좀 글씨를 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하나 쓸 수가 있어요. 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글씨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글씨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선택하고 분명히 이 속 탐색기에 얘가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사인을 딱 보면은 여기 얘를 선택해야만이 이렇게 이쪽 탐색기 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게 보니까 이 글씨가 이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얘 이름입니다. 이름.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이름. 실제 텍스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내려가서 서피스 GUI로 가봅니다. 이게 밑에 이제 그 밑에 뭐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서피스 GUI 밑에 사인이라고 있어요. 사인. 이 서피스 GUI는 글씨를 어느 방향으로 쓸 때 여기 페이스 있죠. 프론트 있고요. 버튼 있고요. 아래로 간 거예요. 여기 지금. 레프트 있고요. 탑 있고요. 이런 거 선택할 때 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면에 나타날 수 있는 프론트 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걸 위치를 고쳐주는 GUI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을 선택하시면 여기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린 글씨를 고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글씨를 고치는 거를 한번 해보죠. 수정하는 거를요. 자, 수정하는 거는 여기에 그래도 찾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폰트가 있고 텍스트. 아하, 여기 텍스트가 있네요. 여기다가 고쳐보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붙이면 저기 붙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 밑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사인인데 이것도 붙이고 싶으면 여기 이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파트 이름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 이름 Y S I 뭐 이렇게 써도 좋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 파트의 이름일 뿐이에요. 이건 언제 쓰냐면 이거 이름은 그 스크립트에서 얘를 불러다가 뭘 제어하거나 할 때 쓸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글씨도 쓸 수 있고요. 내용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은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봐볼까요? 모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전체 모델을 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델 중에 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건 같은 거. 총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한번 해보세요. 총을 딱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총이 들어옵니다. 이 총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넣었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글씨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총을 하나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씨 나왔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총이 내가 추구하는 바람에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총을 넣구나. 그러면은 이거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숫자 2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이 장착이 되고요. 파일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리로드가 일어나고요. 직접 총이 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짜 총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총이 나가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로블록스는 이런 부분마저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좀비. 얘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비 같은 경우는 나를 공격해. 보시면 이런 좀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무료 에셋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좀비인데 따라다니는 좀비래요. 진짜 따라다니나 한번 볼까요? 좀 이쪽으로 이쪽 근처에서 네. 나를 따라다닌대요. 무서운데 무서워도 이렇게 생긴 좀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진짜 캐릭터들도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시킨 겁니다. 저기 따라다닙니다. 이런 오지마 도망가. 예, 1번 도망가. 저도 죽습니다. 얘한테 당하면. 지금 좀비한테 당했죠? 아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으로 쟤를 쏘면 되겠죠. 1번. 아, 내가 이걸 잘 못해요. 게임에 도망가다가 아 되겠다. 이게 이제 적군도 있고요, 아군도 있고요.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튜디오를 해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그만 기능들이에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퍼블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게임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자, 퍼블리시는 파일, 일단 뭐 저장을 해놓죠. 파일 저장을 일단은 뭐 아무데나 저장하겠습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로블록스에 로블록스 게시가 있습니다. 게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웹상에 올라갔고요. 실제 게시까지는 안 되고요. 게시는 됐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그럼 해줘야 돼요. 그건 또 다른 속성인데 일단 게시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게임 설정이 있습니다. 게임 설정을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었는데요. 다시 파일의 게임 설정, 스튜디오 설정은 아까 얘기했던 거겠죠. 언어 같은 거. 자, 이름은 이게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미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이미지예요. 이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현대로 만든 또 홍길동을 해보죠. 열기.
하면 요게 여러분들의 시작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됐고요. 다시 또 게시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저기 로블록스의 저장, 그리고 로블록스의 게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든 게 홍길동 55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얘는 할 건 다 끝났어요. X로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블록스에 아까 되어 있는 대로 가셔가지고요. 로블록스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로그인 YY로 제가 했었어요. 그죠? 로그아웃 시킨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YY 일단 다른 쪽에서 하고 있어서 왜냐면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있고 그래서 다시 로그인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작업한 게 SOLIC YY였잖아요. YY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내 아바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프로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필에서 저쪽에서 아까 스튜디오에서 게시를 했고요.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요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가보시면 그중에 여기 점 표시로 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얘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YY 플레이스 그냥 장소라고 하는데 얘는 아니고요. 그때 없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위에 쭉 가다 보면 팔 만들기라고 있어요. 위쪽에 만들기라고 누르시고요. 이 중에 새로 만들기 시작은 아까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내 체험 관리라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홍길동이라고 했던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에 내 체험 시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건 여기 퍼블릭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얘에 있는 건 뭐예요? 프라이빗이죠. 퍼블릭은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그건 아니에요. 프라이빗은 나만 보는 거야. 얘를 퍼블릭으로 고쳐주는 게 목적입니다. 방법은 여기 뭐 스폰서 에디트, 에디트는 얘를 다시 편집하는 거고요. 여기 별표 이렇게 되어 있는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택 클릭하시면 컴피그 익스피리언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퍼블릭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젠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 얘를 받아들여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퍼블릭화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길어봐야 10분,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다시 프로필에 가보셔서 작품으로 가보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저게 이제 퍼블릭이 돼서 퍼블리시가 돼서 넘어오면 되는 거라서 좀 기다리시면 여기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만들기 누르면 퍼블릭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클릭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더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볼까요? 작품 이렇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기다렸고요.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다시 뭐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뭘로 해서 볼까요? 아, 여기 나왔네요. 좀 전에 했던 게 아직도 저거는 아이콘 그림은 좀 더 기다리면 되고요. 지금은 이걸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방문자 최대 뭐 50명까지 최대 들어올 수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면 로블록스 플레이어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를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를 눌러주겠습니다.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영상 한번 해볼까요? 참가를 눌러볼까요? 지금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설치가 조금 문제가 있나요? 다시 해서 그러면 플레이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못하고 있어요. 손상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손상됐나요? 파일 유형하고 이게 좀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게 통과를 눌러야 되는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세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누르시면은 동작이 되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붙여놓고 이게 또 크롬 브라우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까 했던 건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것 같아요.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를 아까 했던 거는 지금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했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누소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열고요. 아까 했던 걸 복사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어도 안 되면 뭐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해. 이제는 되네요. 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이게 다운로드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적 이슈가 좀 있나 봐요. 어쨌든 설치가 되기 위해서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설치가 됩니다. 플레이어 설치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튜디오가 지금 설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플레이어하고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개발했던 것이 참가가 할 수 있고요. 홍길동 아주 그렇게 들어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전 도망가 다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 파란 데 한번 볼까요? 머리에 닿는 바람에 죽었어. 자, 이렇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뭘 했냐면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제작한 걸 만들어 가지고 퍼블리시까지 해봤어요. 이런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적 학습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쓰면 되고, 요 채팅도 가능합니다. 채팅도 가능하고요. 슬래시 넣고 채팅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를 좀 나눠주고 싶어요. 같이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럴 때는 여기 주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를 누르면 얘가 주소가 내가 만든 주소가 이렇게 돼요. 요걸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그 사람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해서 게임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됩니다. 이상 러블록스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